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도내 이슈를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의 심지훈입니다. 함께 말씀 나눠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차혜경 전 양산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전흥표 창원시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슈 짚어보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창원시 본청과 산하기관 간부들의 언어폭력과 각종 막말 등 비인격적인 언행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연초 창원시설공단 이사장의 막말 파문의 여파가 가라앉자마자 창원도시개발사업소장이 주무계장에게 폭언을 내 또 한 번 공무원 사이가 시끄럽습니다. 내용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창원시가 부하 주무계장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박모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장을 직위 해제시켰습니다. 네네. 그래서 창원시는 20일 그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21일자로 3개월 그 직위 해제를 처분을 했고요. 네.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박 소장은 지난달 7일 그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 승진해서 부임한 뒤에 네. 그 같은 사업소 소속에 있는 A 계장에게 나이가 한 54세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욕설과 폭언한 사실이 드러나서 그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인데요. 네. 이게 이제 그 박 소장이 업무 시간인 그 자기 집무실에서 브리핑을 그 간부의 브리핑을 좀 하라라고 불러서 네. 부하 직원이 있는 앞에서 여직원이 있는 앞에서 그 A 계장의 언어 폭력을 일삼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 폭언을 한 내용을 보면 이 새끼 저 새끼 뺨을 때려버린다 뭐 이런 등의 사실 폭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 조치까지 이루어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뭐 실제로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이제 아직도 이럴까 하는 정도의 내용이 있는데 이 정부가 사실은 배포한 공공분야 각질 건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거기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이게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번 사태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변화를 위한 꾸준한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명하복에 대한 하복의 어떤 상황에서 상급자 갑질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갑에 해당하는 상급자들에 대한 어떤 인식 변화 이런 것들이 조금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공직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문화에서 상사는 인사평정 그리고 결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한이 너무나 막강하다 보니 부하 직원은 그 권한에 억눌려서 갑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급자의 권한을 가능한 한 하급자에게 이양시키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급자 또한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보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대책들은 특히 기업들은 꽤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분야 역시도 뭐 이런 가이드라인 통해서 이제 만들어져 있긴 한데 아무리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이나 대책이 만들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개인적인 어떤 문제 인식이 없으면 사실 변하지 않거든요. 특히 공직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만큼 또 승진에 대한 이런 부분이 위에 상급자가 가지는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이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공직사회든 뭐든 하나의 직장 동료는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노후화된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첨단 IT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산단으로 탈바꿈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 사업에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됐기 때문인데요. 경남도가 민선 7기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에도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 국가산단 스마트 선도 산단으로 선정된 소식, 창원시 의원의 지금 이제 계시면서 들으셨을 때 굉장히 기쁘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무척 기쁜 일을 뉴스를 통해서 맞이했습니다. 정말 기쁜 일입니다. 최근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조선 이 경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원 국가산업단지 활력이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매년 2천억 이상의 재원이 투자되는 미래형 산단, 즉 스마트 산단에 선정됐던 일은 창원시 시민으로서 그리고 창원의 시민으로서 아주 기쁜 일입니다. 스마트 산단이라는 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정책 중에 하나의 제조업 혁신 정책의 핵심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산업과 융합해서 미래형 산단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신산업이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산단을 구축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창원 산단은 197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견인차가 엔진이 조금
노후화되고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엔진을 달고 국가 경쟁을 이끌 수 있는 또 다른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제도를 이번에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원시의원으로서 무척 반기는 입장입니다. 네. 뭐 사실 창원시도 그렇지만 양산도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산업단지도 굉장히 많고 네. 또 양산 지역의 정치인으로서 이번 산단의 어떤 선정된 부분 보면 굉장히 뭐 부러운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부럽죠. 예. 이거는 사실은 정말 부러운 거고요. 금액이 막 말씀하신 것처럼 연 2,200억입니다. 네. 그러면 약 3년간 준다고 말씀을 드리면 약 6,600억입니다. 네. 대단한 규모고요. 그리고 실제로 양산도 역시나 산업단지가 노후화되어 있고 더더구나 또 제조업 산업 환경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실은 지원은 단비와도 같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부럽지만 사실은 또 이게 정부에서는 이런 스마트 산업단지를 한 10개 정도 더 확대할 거다라고 네.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지자체도 좀 대비를 잘해서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합쳐서 사실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창원시의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또 다른 공모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창원시가 여러 가지 용역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이런 대처가 빠르다라는 이야기를 네. 저희가 시의원 때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아마 이거 본보기를 좀 삼으셔서 대비를 좀 더 해서 사실은 다른 지역에도 확대가 됐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네. 창원국가산단의 스마트 산단화의 변화, 선단으로의 변화. 사실 뭐 제조업이 많이 이제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스마트 기술이 융합된 어떤 IT 기술과 접합된 어떤 산단으로 이제 변화되면 그만큼 이제 그 주축이 되는 산업단지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창원 산업단지 변화를 크게 보자고 하면 기술 혁신을 넘어 사람 중심의 미래 산단이 창원시에 네. 구축될 것이고요. 그리고 청년이 모여드는 산단,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산단이 구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스마트 산단이 완성되면 지금 창원시 자료를 보면요, 스마트 전문 인력 등 6,500개의 일자리가 네. 창출되고요. 그다음에 기업 생산성이 스마트하고 IT 기술 접목으로 30% 이상 증가할 거고, 그다음 불량률도 43% 이상 감소할 것으로 네. 예측되고 있습니다. 원가 절감은 약 16% 정도 되고요. 그리고 1인당 평균 생산량이 16%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서 네. 현재의 근원적인 국가 산단의 정체적인 모습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네.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발표되고 나서 창원시에서도 이제 3대 전략, 창원 스마트 산단의 3대 전략을 또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좀 눈길이 가는 게 이제 근로자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자 친화 공간 조성을 많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맞습니다. 창원국가 산단이 예전에 지어질 때는 말 그대로 이제 산업단지죠. 공장만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사실 일만 하는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그 일하는 분들이 조금 더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이런 부분에 좀 눈길이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창원시의 모토가 사람 중심 창원입니다. 그게 네. 말 맞춰서 이번에 스마트 산단에서도 그 사람 중심이 본격적으로 중심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창원시의 스마트 산단 3대 전략을 보면요. 일단 제조 혁신 산단 구축, 그리고 근로자 친화 공간 조성, 그리고 세 번째가 미래형 산단 구축으로 나눠져 네. 있습니다. 제조 혁신 산단 구축은 스마트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 공장을 만든다는 게 주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술 혁신 지원 센터를 구축하는 게 주된 사업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게 근로자 친화 공간 조성입니다. 근로자 친화 조성은 산단 내에 근로자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헬스 센터를 헬스 센터를 해서 우리 운동하는 것 말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헬스 검진 센터를 구축하는 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편의 시설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기숙사, 오피스텔, 네. 그리고 공원, 그리고 어린이집, 체육관, 도시, 숲 이런 정주 시설을 더 많이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임금은 더 상승하는 효과를 내고 근로 친화적인 산단의 공간이 구축되는 그런 사업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래형 산단 구축은 스마트 창업 지원, 그리고 지능형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신재생 에너지 같이 미래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산업적인 분야의 핵심 먹거리를 찾는 이런 미래 산단을 구축하는 게 큰 3대 전략 중에 한 개입니다. 네. 우선 이제 정부에서 내놓은 이제 뭐 안대로 가겠지만 그 안에서 이제 창원시가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이 산업단지 창원국가산단이 이제 스마트 산단으로 선정되면서 이제 기대 효과에 대해서 크게 이제 짚어봐야 될 텐데 단순히 창원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창원만의 어떤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 경남 지역 전체의 어떤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 네.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이제 경제 아니겠습니까? 네, 산업단지 자체가 이제 경제를 위한 이제 공간이기도 하고 어떤 경제적 효과가 조금 기대가 될까요? 네, 조금 살펴보면요. 일단 창원 산단의 입주 업체가 그 2018년 말 기준입니다. 총 2,568개고요. 연간 생산액이 한 5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네. 수출이 한 156억 달러 정도 되고요. 네. 고용이 12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이제 이 기업체하고 실제로 고용된 분들한테 연간 2,200억, 3년 해서 6,600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쓰이냐고 보면 거기다 기숙사도 짓고 오피스텔, 어린이집, 그 도시도 조성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건설업체도 당연히 좋아질 그렇죠. 것이고요. 또 이 산단이 활성화되면서 주변에 있는 제조업 가치도 같이 활성화되고 그 거래하는 그러니까 경남에 있는 다른 그 제조업체까지도 아마 확산이 돼서 경기 호황을 일으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이게 막상 시작이 되면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도 더 늘어나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난다라고 금방 전 의원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기대 효과도 있고 더더욱이나 이제 또 지금 경남이 전체적으로 집값이나 사실은 예. 전세값 이런 게 하락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사실은 반등할 수 있는 호재다라고도 그렇죠.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자연스레 이게 경제 상황이 좋아질 것이고 경상남도의 말씀으로 하면 경제 파급 효과는 사실은 그 무궁무진할 거다라고 사실 관계자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기대가 상당히 됩니다. 네. 스마트 산단으로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모든 방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00여 업체가 있는데 모든 기업에게 이 모든 효과가 득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득실에 따른 어떤 의미에 대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사실은 득실을 따져보라라고 해서 사실 여기를 좀 찾아봤는데요. 네. 금방 앞에 말씀하신 게 득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대부분 득이 어쨌든 기업은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요. 비용이 절감이 되면서 또 근로자는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산업 면에서는 창업이나 신제품 개발이 손쉬워지고 평균 1인당 생산량이 한 18% 정도, 16% 정도 증가하면서 근로 만족도도 아마 20% 정도 향상하는 걸로 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전문관리 인력을 비롯해서 2020년까지 새로운 일자리 6,500개 이상을 늘어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적으로 뭐 일자리든 고용 흐름, 산업, 교통, 인프라까지도 실제로 향상된다라고 해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은 가장 큰 게 이제 실제로 이게 지능형 기계로 대체되면서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냐라는 그런 그 걱정도 걱정입니다. 예, 그래서 네. 근로자들이 실제로 내부에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부서조차도 네. 실제로 이걸 도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다른 나라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산업 구조를 바꿈으로 해서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겼다는 그 보고가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후일 거라고 보고요. 네. 제대로만 된다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좀 믿고 지켜봐 네.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 뭐 얘기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 간접적인 효과 중에 또 하나 이제 또 눈길을 끄는 부분이 하나가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게 발표되자마자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블로그나 이런 데서 부동산에 관해서 정보가 엄청 많이 쏟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내용이 어디가 이런 효과로 오를 거다. 그러니까 기대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지역에서는 조금 기대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쏟아지니까 어디까지 믿고 또 어디까지가 또 이제 거짓인지 정말 그럴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일단은 창원 지역에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네네. 뭐 거의 지금 스마트 산단이 예정된 그 지역 인근을 보면 6천 세대가 들어올 수 있는 창원 유니시티가 올 6월 달에 되고 네. 그다음에 3, 4단지도 곧 12월 달에 입주가 됩니다. 그래서 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분양업체들은 이 과도하게 공급되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 네. 입장에서 뭔가 스마트 산단, 경기 부양 그리고 돈이 돈다 2200 이게서는 아파트를 팔 수 있는 가장 큰 호재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호재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집이라는 것은 정주할 공간이다라는 개념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저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최선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의 창원 지역의 어떤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와 공급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산업단지가 스마트화된다고 해서 뭐 기업이 확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도 인구 유출이 지금 창원시 쪽에서는 많지 않습니까? 주변에 빠져나가는 그 인구가 많은데 이번 창원 산단이 스마트화되면서 인구 유입에 대한 효과도 충분히 가져올 거라는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기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요. 일단은 스마트 산단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산단이 더 확장되거나 공장을 짓는다는 건 아닙니다. 산업 구조를 스마트화 시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뭐 인구가 급증하거나 인구 유입이 일어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그리고 일자리가 이렇게 조금 더 편해지고 정주화되고 깔끔해지게 되면 방금 이게 두 번째 전략이 근로 친화형 환경 조성이 저희들 스마트 산단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보육시설, 육아, 그다음 도심, 숲 이런 거 정주 환경이 좀 더 개선될 것은 확실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 살기가 편하고 일하기 편한 곳에 사람이 모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마틱하진 않지만은 이런 향후 인구 유입은 확실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번 이제 성과 같은 경우는 작게는 이제 창원시의 성과긴 하지만 크게 보면 경남도의 성과지 않습니까? 또 이제 사실은 김경수 지사가 상당히 그동안에 애를 많이 써왔거든요. 스마트 산단에 관련해서.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 야당에서는 약간의 이제 부정적인 눈빛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경남만 챙긴다, 대놓고 경남만 챙긴다. 물론 이런 말을 이제 뭐 좋은 소식인 데서 뭐 강하게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런 의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보궐선거도 있고 내년 총선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뭐 야당의 부정적인 시각, 이런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산업부에서 그 선정된 것이 실제로 그러니까 지자체 예산까지 투입을 하면서 보이는 적극적인 의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수 지사의 중점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해외 출장도 그 일본에 가서 해외 스마트 산단을 보고 온 거였거든요. 네. 그만큼 실제로 광폭으로 이걸 돕겠다라고 시작을 한 거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 더 비난하고 또 당장 4월에 또 보궐선거가 있으니 이런 논란에 사실 와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게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 상당히 부러운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걸 여야 정쟁으로 싸움을 거리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지역도 좀 더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지금 이제 경남도의 그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이런 정쟁의 중심에 나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제발 이런 거 좀 내려놓으시고 다른 데 지역도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아까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이게 보궐선거도 있고 내년 총선도 있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전학부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런 의견들, 이런 시선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경남만 너무 챙긴다. 그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남 경제 성장률은 2009년도에 3.9%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경남의 경제 성장률은 단 한 해도 전국 평균을 능가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50%반 이상 안 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2010년도에 전국 평균이 6.5% 경제 성장률을 이룬 반면에 경남은 4.8% 정도 이뤘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전국 평균이 3.65 정도였는데 경남은 1.75 정도에 미쳤습니다. 이처럼 경남의 경기 침체는 아주 긴 시간의 경기 침체를 겪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주도했던 곳인데 경제가 늘 너무나 깊은 침체에 있었던 시기였고요.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가 선거에 임하기 전에 공약으로서 이 사항을 했고 그리고 허성무 시장부터 시작해서 지자체의 노력도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가 객관적인 지표와 평가를 통해서 이번 산단 선정에 기여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밀어주기다, 챙기기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건 사실은 챙겨줄만 하니까 챙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힘들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챙겨줘야 하기 때문에 챙겨준 거지 그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챙겨줬다고 보기 시작하면 사실은 정치적이 아닌 게 없거든요. 그건 분명히 아무리 뭐 선거가 앞두고 해서 그런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얘기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성과를 보든 어떤 전체적인 상황을 보든 그거는 좀 아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이런 불만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조금 이제 사그라들려면 이왕 선정된 거 스마트 산단의 어떤 출발이나 이런 부분이 성공적으로 시작돼서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성공으로 보여주고 성과가 나온다면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말 그대로 기우였다라고 평가가 받을 것 같은데 성공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이제는 조금씩 추진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조금 짚어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스마트한 산단이 스마트한 기계로 사람을 대신할 것이라는 이런 우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공장이 생기면 뭐해, 산단이 쾌적해지면 뭐해, 내가 일할 곳이 없는데라는 인식이 가장 큰 우려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스마트 산단을 추진하기에 앞서 이런 시민의 우려사항, 내 일자리가 기계한테 그리고 지능화된 시스템한테 뺏기지 않느냐는 이 우려를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가 스마트 산단을 먼저 추진한 것입니다. 이 스마트 네. 산단을 추진하면서 노동 생산성이 확실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노동 생산량이 단위 시간당 생산량이 많아지니까 이 판매나 기업에 대한 수익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일본 사례를 스마트 산단을 도입해서 보면 절대 그게 고용이 감소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하고요. 그리고 이는 허성무 시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근로자들이 일할 곳을 더 많이 찾고 그리고 네. 지금의 기존의 근로자는 다시 재취업하거나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교육 공간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인력의 감소에 대한 것은 기후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려되는 문제를 해결할 과제가 일자리가 줄어들 것인가 대난 그에 대한 해소가 먼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 정부의 가장 큰 숙제 그리고 가장 비난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일자리 감소 부분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제 생산수만 따지지 않고 이런 것들을 선정하고 추진할 때는 이런 당면한 숙제인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 안 할 리가 없거든요. 분명히 그런 우려는 나올 수 있지만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대책은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조금 접어두고 이제 어떻게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깊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원 산단의 스마트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구조 고도화와 함께 기업가와 노동자 또 우리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방향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말씀 나눠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